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15년째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을 돕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급한 소식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은 하고 싶은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한다면 솔직히 엄두가 안 나시죠? 그런데 월급은 필요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니까요. 2026년 올해 정부에서 조용히 바꾼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조차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속출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제 상담실에 오신 67세 할머니 한 분이 이미 마감된 걸 뒤늦게 알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바뀐 노인 일자리 제도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 부담이 적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들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년과 달리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참여 인원이 15%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자체마다 홍보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네는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지만 어떤 곳은 홈페이지에 조그맣게 공고만 올려놓습니다. 게다가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읽기조차 힘드시죠. 저희 복지관 앞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문 글자 크기가 10포인트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참여 횟수 제한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연속 3년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 번 들어가면 최소 3년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제 상담실을 찾아오신 박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3세이신 이분은 작년까지 시장형 사업단에서 일하셨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으셨죠. 그런데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초기라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분은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셨대요. 수입이 끊기면 생활비가 빠듯해지니까요. 그런데 마침 저를 만나셨고 제가 새로 생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익활동형이라는 사업인데 월 27만 원을 받으면서 주 3회만 나가면 되는 자리였어요. 게다가 앉아서 할 수 있는 행정 보조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월급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셨대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2시까지 도시락 배달을 하셨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4,000원 남짓이었어요. 6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떨어지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니 오히려 이득이었습니다. 시장형 사업단에서는 주 5일 하루 7시간씩 일하셨거든요. 한 달이면 140시간입니다. 반면 공익활동형은 주 3일 하루 3시간, 한 달 36시간이니 시급이 7,500원 정도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체력 부담이었습니다. 무릎 치료를 위해 병원 다니는 시간도 생겼고 나머지 요일에는 손주 돌보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고 일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도가 바뀐 걸 몰랐다면 어쩔 뻔했냐며 저한테 여러 번 고마워하셨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신청 시기를 놓쳐서 혹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올해는 특히 디지털 신청 절차도 많이 개선됐거든요.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전화 신청도 가능해졌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자리가 있겠어.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나는 더 어렵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알아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다릅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한 자리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쉬어도 월급이 나온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 직장처럼 매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월 27만 원을 받으면서 월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만 활동하면 됩니다. 하루로 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 3회에서 4회 나가시면 돼요. 아침 일찍 나갈 필요도 없고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활동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업무 강도입니다. 육체 노동이 아니라 주로 행정 보조, 환경 정리, 안전 관리 같은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급식 보조, 도서관 책 정리, 공원 환경 정리, 학교 급식실 식재료 검수 같은 일들입니다. 서서 일하는 시간보다 앉아서 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활동하지 않는 날에도 월급은 똑같이 나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만 나가도 27만 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화요일, 목요일, 주말은 완전히 자유시간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병호님이라는 68세 어르신입니다. 작년까지 경비 일을 하셨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주야 교대 근무를 하셨는데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수입은 괜찮았지만 밤샘 근무가 너무 힘드셨대요. 60대 후반이 되니까 야간 근무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잠을 설치면 다음날 온몸이 쑤시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 수치도 안 좋아지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밤샘 근무는 몸에 독이라며 그만두라고 권하셨대요. 하지만 수입이 끊기면 생활이 안 됩니다. 아내분과 둘이 사시는데 두 분 다 기초연금 받으셔도 한 달에 5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도 경비 일을 계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가셨대요. 어차피 월급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학교 급식실 식재료 검수 업무가 있었어요. 월 27만 원에 주 3일 하루 3시간 근무였습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나가면 됐죠. 처음에는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셨습니다. 17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계산해 보니 달랐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줄었습니다. 월 15만 원씩 나가던 약값이 8만 원으로 줄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복용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경비 일할 때는 식사를 경비실에서 대충 해결하느라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아내분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니 식비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었습니다. 밤샘 근무가 없으니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손주들도 돌봐줄 수 있게 됐어요. 아내분도 남편이 집에 있으니 같이 저녁 산책도 하고 대화 시간도 많아졌다며 좋아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으로만 따지면 손해 같지만 실제로는 이득이라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여유 시간도 생기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경비 일할 때는 밤마다 입주민들 민원 때문에 신경 쓰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많이 상했었대요.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월 27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 하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돈은 많이 벌지만 병원비로 다 나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진 않나요? 때로는 월급이 좀 줄어들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신청 시기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정해진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연중 수시로 빈자리가 생기면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죠.
올해 2026년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셔야 해요.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은 자리들이 많거든요. 특히 공익활동형 중에서도 실내 업무 앉아서 하는 일 시간이 짧은 자리는 금방 마감됩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인기 있는 자리는 접수 시작 2주 만에 정원이 다 찼어요. 3월에 신청하러 가신 분들은 이미 마감됐다는 소리만 들으셨죠. 왜 이렇게 빨리 마감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재참여자들 때문입니다. 작년에 활동했던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규 신청자보다 먼저 자리를 확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남은 자리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신규 자리도 많이 생겼거든요. 또 작년에 일했던 분들 중 일부는 건강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재신청을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상담실에 오신 김순희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이신 이분은 작년 3월에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가셨대요. 그런데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내년 1월에 다시 오시라고 했대요. 그분은 1년을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일을 안 하신 건 아니고 지인 소개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온종일 서서 일하고 뜨거운 물에 손이 다트고 허리도 아프고 정말 힘드셨대요. 올해 1월이 되자마자 복지관에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접수 첫날 가셨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다 못 챙겨가신 거예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져가야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지를 깜빡하셨던 겁니다. 다시 집에 갔다 와야 했고 그 사이 대기번호가 밀려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다. 아침 9시에 갔는데 상담을 받은 건 오후 4시였어요. 그나마 그날 접수는 마쳤지만 만약 하루만 늦었어도 원하시던 자리는 이미 마감됐을 거라고 담당자가 말씀하셨대요. 다행히 원하시던 도서관 책 정리 업무에 배치되셨습니다. 주 3일 하루 3시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월 27만 원 받으시면서 지금 3개월째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작년에 미리 알았더라면 1년 허비 안 했을 텐데 정보를 몰라서 너무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월 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둘째, 필요한 서류를 미리 다 챙겨야 합니다. 한 번에 처리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 자리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학력이 낮아서 경력이 없어서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청해보면 의외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학력은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만 나오셔도 되고 아예 학교를 못 다니셨어도 괜찮습니다. 경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신 게 장점이 되는 자리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기회입니다. 내일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보세요.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어떤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챕터 4 선발 기준과 합격 노하우. 많은 분들이 신청은 했는데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십니다. 경쟁률이 있는 자리도 있고 면접을 보는 곳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반 취업과 다르거든요.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은 소득과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만 65세 이상이 60세에서 64세보다 앞서고 70세 이상은 더 우대받습니다. 장애가 있으시거나 독거노인이신 경우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고 점수 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렇다고 조건이 완벽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상담하다 보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핵심은 적절한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책 정리 같은 인기 자리는 경쟁률이 5대 1 정도 됩니다. 반면 야외 활동이 필요한 공원 관리 같은 자리는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체력이 괜찮으시다면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면접이 있는 경우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 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떤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정도만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순자님이라는 66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셨고 평생 농사만 지으셨어요. 자녀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고 혼자 시골에서 사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농사 짓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동네 면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셨대요. 그런데 면접을 본다는 소리에 너무 떨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면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며칠 밤을 설치다가 면접 당일 아예 포기하고 안 가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마침 옆집에 사시는 분이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가보라고. 자기도 떨렸는데 가보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랑 똑같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서 면접장에 가셨습니다. 담당자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생각보다 친절하셨대요.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고 먼저 긴장 풀라고 물도 주시고 그러셨답니다. 질문도 간단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집에서 면사무소까지 오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주 3일 나올 수 있는지, 이 일을 왜 하고 싶으신지 정도였어요.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기도 하고 농사 말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고 월급도 필요하다고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합격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면사무소 청사 관리 업무였는데 화분에 물 주고 복도 청소하고 민원인들 안내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었죠. 지금 1년째 일하고 계신데 너무 만족하신답니다. 혼자 집에만 있을 때보다 사람들도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되고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다고 하세요. 면사무소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민원인들도 고맙다고 인사해 주시니까 보람도 느끼신답니다. 이분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솔직했고 성실해 보였고 건강 상태가 업무 수행에 문제 없었기 때문이죠.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면접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건강 상태를 숨긴다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건 본인입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시되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가 안 좋으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대신 앉아서 하는 일은 괜찮다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성실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면접관들도 어르신들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려고 노력하시거든요.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이도 많고 학력도 낮고 해본 일도 별로 없는데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순자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셨고 지금은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챕터 5 신청 방법과 준비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에요.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됩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면서 어떤 자리가 있는지, 본인에게 맞는 게 뭔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서류도 바로 확인받고 접수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다만 대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접수 초반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전 일찍 가시거나 점심시간 직후에 가시면 좀 덜 붐빕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화로는 서류 제출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 번은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미리 전화로 상담받고 준비해서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기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자녀분들께 도움 받으시거나 그냥 직접 방문하시는 게 낫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시면 돼요. 둘째, 통장 사본입니다. 월급 받을 통장인데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1년 이내 받으신 거면 되고 없으시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같은 것들인데 해당되시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시면 확실합니다. 서류 준비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가져가세요. 현장에서 복사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까요. 또 서류가 구겨지지 않게 파일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강민수님이라는 62세 어르신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처음 신청하실 때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우선 인터넷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 찾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체크리스트를 만드셨어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검진 결과지,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통장 사본은 은행에서 미리 떼오시고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받으셨어요. 기초연금 수급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셨고요. 준비를 다 하시고 나서 복지관에 전화하셨습니다. 접수 첫날은 사람이 많을 테니 둘째 날 오전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전화로 물어보니 첫날 와야 좋은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래요. 결국 접수 첫날 아침 일찍 가셨습니다. 오전 8시 반에 도착하셨는데 벌써 20명 정도 대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상담이 금방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접수를 마치셨죠. 덕분에 원하시던 자리를 배정받으셨습니다. 동네 경로당 급식 보조 업무였는데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교통비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으셨답니다.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준비성이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필요한 걸 다 챙기고 시간 관리도 잘하셨죠. 그 결과 원하는 걸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내일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어떤 서류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도움 요청하세요. 아니면 복지관에 가시면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서류 준비하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한테 맞는 게 있을까 고민만 하시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떨어지면 어때요?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도 안 하면 기회는 아예 없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기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예산이 늘어서 신규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 받으면서 주 3일 하루 3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체력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둘째,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1월부터 2월까지 접수하니까 지금 바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늦으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셋째, 선발 기준은 소득과 나이입니다.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은 필요 없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넷째, 준비물을 미리 챙기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검진 결과지만 있으면 기본은 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더 확실합니다. 저는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을 해왔습니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내일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모레 서류 준비하세요. 다음 주에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를 잡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한 달에 27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여유가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 규칙적인 생활로 얻는 건강.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배우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